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짚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극장 자주 가요? 요새 잘 안 가는 안 것 가죠? 같아요. 네. 옛날엔 자주 갔어요? 옛날에 가족들 내가 이런 거 보니까 막 따지는 것 같아. 옛날엔 자주 갔어요? 그게 가족들이랑 많이 갔었어요. 가족들이랑. 근데 저도 사실 요새 극장에 많이 안 가요. 요새 근데 집에서 많이들 OTT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OTT가 미국에서는 OTT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럼 뭐라고?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지. 네. OTT는 이게 틀린 단어 아닙니다. OTT는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학술적 용어로 사용이 되는 게 OTT인데 그렇군요. 우리는 우리나라 민도가 세계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OTT 같은 단어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로 쓰는 거죠. 근데 OTT에서 많이 보죠. 지금 맞아요. 예. 네. 드라마도 TV 드라마보다는 OTT를 통해서 테레비라고 하려고 하셨죠? 테레비죠. 세타. 오늘 세타 안 입었어요. 안 입으셨네요.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어떤 거요? 옛날 사람들은 양복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수트라고 그러잖아요. 알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하겠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는 세비로라 그랬어요. 세비로. 모르는 단어네요. 모르죠. 네. 네. 세비로라 그랬는데 그렇군요. 세비로 입고 나왔는데. 네. 근데 그 극장 사실 저도 잘 안 가요. 옛날에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갔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딱 안 가버릇하니까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안 가버릇하니까 글로 잘 안 가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영화가 아마 OTT에 오를 가능성이 없어서 직접 가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한국사 강사시죠. 전한길 씨와 같이 영화를 관람했다는 소식이죠. 네, 사실 이제 전직 한국사 강사가 되셨죠. 전직인가요? 네, 은퇴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을 13일 딱 남겨두고 있거든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개봉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습니다. 이 영화가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인데요. 어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영화 관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지금 4차 공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선 이후에 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게 지금 이틀 만인데, 내란 재판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적인 행보를 한 건 이번이 파면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영화 관람을 하면서 다시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당과는 상관없는 일정이다. 이미 탈당한 자연인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BS 단독 보도를 보면 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영남권 중진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니 가능하신 의원님들께서 간곡하게 만류해 주십시오. 이런 채팅을 올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해당 글에 일부 의원들이 공감 표시까지 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김문수 캠프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영남권 의원도 좀 자중하면 좋겠다, 자중하시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고, 다른 의원 역시도 벌써 사전투표는 100% 부정선거가 된다는 문자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니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그게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백의종군인가 보다, 백의종군을 영화관 가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아침 일찍 들었거든요. 기자님이 저한테 멘트 따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멘트 제가 기사에서 읽었잖아요. 네, 코멘트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
아니요. 그 두 가지 중에 아니 몇 개가 전화가 왔는데 그 전에 아침 일찍 이런 정보보가 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 다른 거를 이제 멘트 따려고 전화한 건데 근데 그 얘기를 아침 일찍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뭐 그게 이제 막 곧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연합 네. 기자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부정선거 믿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뭐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엑시트폴 다 하잖아요. 저 출구조사. 네. 출구조사하고 선거 결과가 달랐다. 이러면 문제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출구조사는 거의 대부분 선거 결과를 맞췄어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부정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출구조사가 그 부정선거 결과를 맞춥니까? 그러네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뭐 출구조사한 사람들도 다 짜고서 그래. 그럼 엄청나게 그 부정선거 가당 규모가 많죠. 그럼 반드시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그 뭐죠? 양심 선언이 나와요. 네네. 안 나올 수가 없죠. 요새는 둘이 얘기한 것도 다 전화 녹음 공개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서 뭐 사전 선거 뭐 하지 말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저는 그 걱정은 사실은 근거 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출구조사하고 선거 결과하고 여태까지 계속 같았는데, 그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 심지어 퍼센테이지도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 차이. 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게 또 이제 저도 사실 슬슬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 노후 대비,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뭐 사실 우리 세대도 고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들이 미래의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 맡기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사실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 심리가 보입니다. 약간 슬픈 소식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에 4명은 고령 혹은 질병이 닥쳤을 때 요양보호사에게 의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재단법인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4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응답자의 39%가 노후에 요양보호사가 돌볼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8%가 고독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10%는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교류하는 이웃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39%는 가끔 인사만 나누고 27%는 특별한 교류가 없고 얼굴 정도만 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40%가 긴급 상황 시에 가족 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그래도 뭐 교류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경조사 있으면 가고 그러거든요. 정말요? 네.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렇군요. 오래 사신 분들은 재건축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아플 때 이 가족들한테 패 끼치는 거 이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배우나 자녀가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많지 않죠? 일단 배우자가 돌볼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5%였는데 이건 당연해요. 요양보호사 비율 응답이 39%였으니까 그거보다 더 낮은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나를 돌봐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21%에 달했습니다. 자녀가 돌봐줄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4%에 그쳤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볼 부분이 배우자가 돌볼 것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치의 성별 간 격차가 꽤 컸습니다. 남성은 절반에 가까운 49%가 내가 아프면 아내가 나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여성은 단 22%만이 내가 아프면 남편이 돌볼 것이다 라고 답하면서
격차가 2배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일까요? 첫째,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어요. 남성과 그렇죠. 여성. 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좀 나이가 위인 경우가 물론 뭐 요새는 거꾸로도 많지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먼저 이 세상을 뜰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뭐냐면 야 이거 내가 아프면 그 뭐부터 걱정하시면 이 사람 밥은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라는 네. 걱정부터 하는 게 여성들의 대한민국 여성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왜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사실 우리 와이프가 오늘 손가락을 다쳤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병원 가가지고 교수님이 돌봐주셔야죠. 돌봐줘야죠 당연히. 근데 방송 때문에 안 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짜 제가 얼마큼 이 방송이 진심인지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병원에 있다 온 거예요 지금. 그러셨구나. 근데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근데 날씨까지 덥잖아요 지금. 오늘 서울 30도 글쎄 넘었습니다. 말이에요. 너무 더우셨을 것 같아요. 절기상 여름 문턱에 들어선 소만인 오늘인데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무더운 5월 아침 기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오전 5시 53분 기준 23도.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온 현상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에 여기 오는데 더웠구나. 네, 맞습니다. 오늘 어쩐지 너무 덥더라고요. 30도를 넘었구나.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런 날씨 되면은 여름 가전 구매 패턴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날씨가 엄청 비가 내려서 춥다가 또 덥다가 예. 춥다가 이랬잖아요. 그래서 선풍기 매출이 주춤했대요. 원래 5월부터 선풍기를 사는데 그 날씨가 좀 추웠던 것 때문에 선풍기 매출은 주춤했는데 근데 또 주말마다 비가 오면서 엄청 날이 습하고 꿉꿉해서 맞아요. 에어컨이나 제습기 매출은 반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습기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제습기가요 습기는 잘 빨아들입니다. 근데 이 열이 많이 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덥겠네요. 그게 조금 그러면. 더워요.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죠. 물론 뭐 요새 좋은 거나 근데 저도 사실 몇 년 전 얘기니까 뭐 요즘 기술 제습기는 발전이 또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요즘 커요. 제습기는 말도 할 것 같은데요. 말도 할 것 같아요. 어디서 말대답이야? 뭐 이러면서.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신선한